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저희 이제 환경 문제 좀 들여다보죠.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들여다보는 환경하자 시간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달 6월입니다. 6월 16일 날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번 발표를 통해서 2030년 에너지 믹스 중에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서 저희 환경단체에서는 우려가 큰 상황이고, 이후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렸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에서도 네.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원전 확대 정책 입장을 이번 정부가 공고히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오늘은 좀 이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새 정부에서 나오는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 다들 이제 모니터링도 하시고 네. 관심이 높으실 텐데, 그 전에 이제 발표된 원전 확대 정책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먼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이번 발표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노후 원전 운영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서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먼저 정부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해서 2030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 10기의 운영을 연장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 수명 만료일로부터 최대 10년 전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되게 말이 어렵죠. 복잡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거예요. 현행 제도로는 지금 기존의 원전이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 그러니까 발전소는 보통 이제 30년 정도를 수명기예요? 네, 수명이라고 봐요. 아. 근데 이 수명이 만료되는 그 즈음에 계속 운전을 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만료일, 수명이 만료되는 그 시점부터 그 전 이제 2년에서 5년 전쯤에 현행 제도는 그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수명 만료 전 최대 10년 전으로 늘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2032년에 종료될 노후 원전을 올해에 판단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10년 전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계속 운전을 해도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요,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후 원전인 한창 거를 남은 것들을 이제 그렇죠. 그때 다 판단하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노후 원전을 계속 운전 신청할 수 있는 원전들이 8기나 더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고리 2호기를 포함해서 노후 원전 10기 운영을 연장했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제도까지 변경을 하면서 이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했다는 뜻인 거고요. 8개 더 증가해서 최대 총 18개의 원전에 대해서 계속 운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는 거는 이제 어쨌든 그 기계에도 다 수명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쵸. 예, 네. 끝내야 될 시간이 된 거면 또 그걸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가동해도 안전한 겁니까? 그 안전의 부분에 관심이 좀 생기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원전이라는 것이 안전 문제가 가장 대두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근데 설계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을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 지금 가동되고 있는 노후 원전들도 모두 비용 문제 때문에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다시 쓰고 계속 쓰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원전은 사실 한 번 사고가 나면 중대하고 또 파멸적인 사고로 그렇죠. 이어지기 때문에 노후 원전은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가동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사건 사고만 776건에 달하거든요. 보도가 많이 안 돼서 그런가 이렇게 잘 만났나요? 모르시죠?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봤더니 776건에 달하는데 매년 17회꼴로 원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사실 1, 2년 상황 그 앞 상황도 모르면서 노후 원전을 10년 전에 이걸 계속 운전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이후의 안전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인 거고요. 특히 이번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고리 2호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려가 또 큰 상황입니다. 고리 2호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런 거죠? 네, 고리 2호기가 어디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디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예. 고리 2호기는 일단 부산에 위치해 있고요. 1983년부터 40년 가까이 운영해 내년이면 운영 기간이 끝나는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 3일에
6월 3일이죠. 6월 3일에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에 들어갔는데 내부 차단기에서 불이 난 사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작고 큰 사고가 계속 운영되었던 그 40년 기간 동안 무려 60건에 달하는 발전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무려 네. 40년을 발전을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2017년에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알 수 있듯이 특히 동해안에 위치한 그 부산 지역 이렇게 뭐 울진 이 지역에 위치한 국내 원전의 입지가 사실 과거의 생각과는 달리 좋지 않다는 입장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혹시 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또 부산에 위치한 고리 원전의 경우에는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되게 굉장히 협소한 지역,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다수 호기가 운영 중이어가지고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사실 이전보다는 더욱 더 보수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좁은 데다가 이제 몰려 있다는 건가요? 다수호기라는 건? 네, 맞습니다. 좁은 지역에 다수 호기, 그러니까 발전소가 더 많이 몰려 있고 또 심지어 그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다는 뜻인데 네, 최근 18일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수명 연장은 이번에 고리 2호기를 수명 연장하겠다는 이 계획 자체는 800만 명에 달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의 위험에 이제 몰아넣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노후 원전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신규 원전 건설 정책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신규 원전인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도 다시 추진이 될 전망입니다. 잠깐만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요. 예. 최근 언론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공사 재개라는 표현을 써서 이 부분이 이제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 것을 재개면 원래 멈췄다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미 건설이 되고 있는 네. 것을 발전소가 잠깐 중단됐구나. 그런데 네. 이게 재개되는구나라고 네.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는 계획 단계의 설비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비만 나온 상태인 거예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인 상태였고요. 2020년에 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건설 계획이 제외됐던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사만 들어가서 지어질 곳이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서 공사 계획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강행을 하게 되면 경북 울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무려 10기의 원전이 밀집한 지역이 되거든요. 엄청 좁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다수호기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정말 지역적으로 타당한 건지 이게 불평등을 더 많이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확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을 내놓아서 좀 살펴볼 것이 많은 부분들이 많아요. 네. 또 다음 주 환경하자에서도 이번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원전에 관한 이야기만 하신 거죠, 그러면? 네, 그 맞습니다. 안에서. 네, 다음 주는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폭넓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에너지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탄소 중립의 성패도 뒤따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방향이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사실 원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저희 환경단체의 이제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네. 지역 간의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고 또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잘 지키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무엇인지 그렇죠.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새 정부 들어서 달라진 에너지 정책 중에서 원전 정책에 관한 내용, 환경의 관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